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잦아서 이런 별칭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1년 중에 이 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오늘 닥터헬스에서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에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좀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까? 사실 환자 수가 그렇게 확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제 뭐 새로 변한 환경이라든지 또 자기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뭐 봄을 탄다, 가을을 탄다, 네. 뭐 이 계절이 되니까 좀 더 외롭고 쓸쓸해 이런 식으로 계절성 우울증과는 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겨울에 주로 많이 더 생기시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햇볕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백야가 있는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 셈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햇볕도 많이 적고 또 뭐 춥고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흔히 있는 편이시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특정 계절에만 유독 또 이런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4월에 따뜻해져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난히 이 시기를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 물리적인 환경 말고 사회적인 환경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적인 환경.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3월 달에 교육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게 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도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학생들도 3월이 되면 새 학년이 들어가고 뭐 학부형들도 또 새로운 학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3, 4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월 처음 되면 다들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적응을 해 나가시는데 또 4월쯤 되면 아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너무 지친다. 이렇게 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뭐 3월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됐는데 네. 한 달 정도는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네. 4월이 되면서 이제 누적되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을 때 뭐 네.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게 됐을 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라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우울, 불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변화들도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전신을 다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뿐만 아니라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참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네. 또 신체적인 질병이 원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까지 받고 네.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지금 위험 수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이런저런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늘 그런 검사를 그렇죠.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일상을 잘 지켜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잘 자고 잘 먹는 게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역시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그런 입맛이나 수면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다면 내가 좀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영향을 받고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평소랑 달리 너무 피곤해진다거나 자주 지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일을 하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마음적으로 보면요. 뭐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소랑 달리 좀 저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좀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더 궁금하실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보다 언제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증상들이 뭐 가볍게 잠깐 있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런 증상들이 너무 오래 간다거나 뭐 내 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가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인간관계도 힘들고 일하는 네. 것도 힘들고 뭐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네. 생활 속 모든 요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지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측정하고 그런 걸 또 알아야 관리하는 방법도 네.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네.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법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 3개 네. 정도 있다고요. 화면으로 함께 일단 만나보시죠. 네. 네, 스트레스 관리 비법. 첫 번째. 자, 우리는 다른 사람, 서로를 인정하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스트레스라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그렇죠. 영향을 네.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익숙해져 가는 게 스트레스고 예. 또 잘 아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거기에 틀어 맞추려고 하다 보면 더 섭섭해지고 속상한 상황도 참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저 부분들은 내가 또 그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또 저 사람도 나의 다른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내가 상대방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한다고 상대방이 똑같이 해주진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예. 차츰차츰 해 나가면 우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상대방과 다르다는 걸 아는 만큼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할 수 있을 네. 테니까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 관리 비법 두 번째인데요. 스트레스 리듬을 관리. 타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나요? 이게 네. 어떤 방식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3, 4월에 많이들 힘들어지시는 게 이제 환경이 변한다거나 뭐 내가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 변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들을 참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네. 패턴을 맞췄다가 사람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또 일요일에는 또 퍼져버리게 되고 또 쉴 때는 또 너무 늘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사실은 적응하는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바뀐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그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는 거고요. 예. 빨리 익숙해지려면 사실은 그 환경에 가장 오래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라고 너무 늘어지시지 마시고 적절한 리듬을 계속 그 새로운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적응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방법 함께 보시죠.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내 마음 다스리기. 이거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말로 이제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변화에는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왜 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왜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지? 왜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생각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떤 사람도 사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숙해져 가고 천천히 좀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차츰차츰 도달해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스스로를 다독여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방법들을 좀 참고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